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 3회 전기기기 부분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사극 60Hz. 우리가 이제 극수하고 주파수가 주어지게 되면 일단은 동기속도 NS를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극수 P분의 120F니까 사극의 120 곱하기 60 그러면 1800 RPM이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삼상 유도전동기죠. 1725 RPM으로 회전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회전자 속도 N이다 라고 설정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2차 기전력의 주파수는 여기서 이제 표현된 2차 기전력의 주파수는 회전시 주파수라고 통상 표현을 하게 됩니다. 회전시 주파수 F'은 1차 측 가해준 주파수 F의 슬립 S의 곱으로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슬립을 찾아야 됩니다. 슬립 찾는 방법은 이제 회전 속도 가지고 설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수식을 만약에 이제 주파수 주고 회전시 주파수 줬으면 이걸 가지고 또 슬립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 이제 2차 입력, 손실, 출력을 주면 그걸로 또 슬립을 구할 수 있는데,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회전수를 가지고 표현을 해줘야 되죠. 슬립 S라고 하는 건 동기속도 NS분의 동기속도 NS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N. 그러므로 동기속도가 지금 1800 RPM이고 회전자 속도가 1725 이렇게 설정이 됐으니까 이거 이제 계산기 눌러주시면 슬립이 나오게 될 거예요. 슬립이 이제 얼마 나오냐면 0.0146 0.0416이네요. 0.0416이 설정이 됐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슬립 S 자리에 0.0416을 넣어주시고 주파수, 자, 요거는 1차 측 가해준 주파수죠. 그럼 60Hz 넣어주시면 둘 곱해 주셨을 때 슬립이 나오겠습니다. 2.5Hz. 따라 정답은 1번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차 기전력의 주파수 또는 회전시 주파수는 F'으로서 SF 형태로 표현한다는 거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도기 쪽에서 언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됐고요. 42번 문제 보시죠. 자, 변압기 내부 고장을 검출합니다. 변압기 내부 고장. 검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전기가 아닌 것은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압기를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변압기의 어떤 냉각을 잘 시켜주기 위해 절연유를 만약에 사용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변압기 철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코일 감겨져 있을 거고요. 냉각 차원에서 뭘 갖다 집어넣죠? 절연유를 채워 넣죠. 절연유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뭘로 채워요? 질소가스로 채우죠. 그때 변압기가 일을 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게 되고, 그 열을 변압기 유가 흡수하게 되면 팽창을 합니다. 열을 이제 흡수하게 되면 팽창하면 내부 압력이 커져가지고 변압기 잘못하면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외부와 압력차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관을 설치고 또 드럼통 같은 거 하나 위에 올려놓고 압력의 변화에 따라 내부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을 하죠. 그때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유명한 콘서베이터예요. 콘서베이터를 가지고 변압기 유의 열화 및 산화 현상을 이제 방지한다 또는 억제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자, 이 부분에 BH라고 해서 기체 상태를 파악하여 고장 여부를 판단하는 계전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호월지 계전기죠. 그건 이제 절연유 중에 절연유 안에 전기 설비가 있죠. 전기 설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전압 변성이 일어나고 전류 변성도 일어나는데 거기서 누설 전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그 누설 전류로 인해서 절연유가 전기 분해가 일어나고요. 전기 분해로 인해서 무슨 가스가 수소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소가스, 즉 수소가스와 이제 질소가스가 N2죠. 질소가스가 상호 반응해서 이제 또는 이게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는 상태에서 이 부호울주 계전기가 내부 기체 상태를 파악하여 고장 여부를 또는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호울주 계전기는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편의상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요. 만약에 입력값이 이렇게 들어가고 출력값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변압기가 삼상 변압기였다 라고 하게 되면은 들어가는 쪽과 나오는 쪽의 전류값을 어떻게 비교하는 거죠. 비교해서 차가 생기면 고장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차동 계전기. 그런데 이제 삼상 변압기다 라고 하게 되면 결선상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걸 이제 또 검출하다 보면 CT를 양쪽에 걸다 보면 거기서 또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오차분을 반영해서 고려해서 고장 여부를 판단하는 게 비율 차동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이 만약에 변압기가 이렇게 설정이 됐는데 변압기 1, 2차 코일이 들러붙는 일종의 혼촉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단락 전류가 흘러요. 단락 전류가 어디에 흐르는 겁니까? 변압기 U를 채웠으니까 변압기 U 중에 흐르죠. 그럼 전기 분해가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수도가스 발생량이 굉장히 커지겠죠, 순간적으로. 그럼 내부 압력이 크게 상승하는 형태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고장 여부를 판단하는 게 충격 압력 계전기가 되겠네요. 따라 정답은 1번 과전압 계전기는 변압기 내부 고장 검출을 위해 사용되는 계전기가 아닙니다. 정답은 1번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3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단상 반파 정류 회로에서 정류 전압의 평균값, 그죠? 210V를 얻는데 필요한 변압기 2차 전압의 시력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다음 부하는 순저항이고 정류기의 전압 강화 평균값은 15V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일단 포인트는 단상 반파 정류가 되겠고요. 자, 직류 전압값 ED는 교류 전압 시로치 EA의 배율을 설정하면 식이 설정이 되게 되죠. 그때 0.45를 설정한다. 그게 이제 단상 반파가 되겠습니다. 그럼 단상 전파는 얼마가 될 것이냐? 직류전압값 ED는 교류전압치료치 EA의 2배 0.9가 되겠고요. 삼상 반파가 있죠. 또 삼상 전파도 있을 거예요. 직류전압값 ED는 교류전압치료치 EA의 1.17배. 그 다음에 삼상 전파는 직류전압값 EA의 1.35배 이렇게 설정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한 식은 얘잖아요. 그때 이제 변압기 2차 측 설정을 하는데 통상 단상 반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정류 소자는 하나만 들어갑니다. 변압기 2차 측만 표현한 것이고요. 그때 이제 요게 정류 소자니까 얘의 위치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직류가 된다. 그때 거기에 지금 여기 전압이 얼마? 210V다. 그때 필요한 교류전압 시로치 EA가 얼마가 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수식에서 교류전압 시로치 EA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0.45분의 직류전압값 ED로 설정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조건이 하나 더 줬어요. 15V. 정류기의 전압 강화가 15V.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류기인데 이 내부에서 전압 강화가 생긴다 이거죠. 그럼 그 전압 강화는 이제 직류로 표현을 할 거냐, 교류로 표현할 거냐. 만약에 직류 쪽으로 설정을 한다면 여기다가 더해서 0.45로 나눠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 정류기 내의 전압 강화를 교류로 설정한다면 0.45분의 ED를 계산하고 거기에다가 전압 강화를 더해야 됩니다. 값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정류기 내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를 우리가 어디 쪽에? 직류 쪽으로 설정해서 우리가 구한다. 한꺼번에 설정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식으로 설정을 해서 표현을 하겠죠. 0.45분의 자 210V 더하기 얼마예요? 15V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얼마가 됐는지 봤더니 500V가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전압 강화를 고려했을 때 부하 측에 210V를 얻기 위해서는
전원으로 500V를 넣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배율 꼭 기억하세요. 정리기 쪽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조금 어려운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어려운 문제는 사실상 빼버리신다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시험 문제는 이 정도 언급되는 형태들은 충분히 여러분들 풀이가 가능하셔야 됩니다. 자격증 공부에서는 일단 뭐 60점만 일단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뭐 90점, 100점 맞고 합격하셔도 좋지만 일단 필요 점수 넘기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정리를 좀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자, 4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조상기의 구조상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고요. 이 동기조상기가 무부하 상태로 회전하는 동기전동기예요. 무부하 상태로 회전하는 동기전동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전력공학에서도 똑같이 또 언급될 수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요거죠. 동기전동기. 여러분, 동기전동기는 발전기하고 구조가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다. 그래서 통상 이 동기기는 계자가 돌고 그 다음에 전기자가 이제 돌지 않는 고정자로 설정을 합니다. 그거 여러분들 꼭 염두해 주시고, 그러니까 고정자는 수차 발전기와 같다. 사실상 회전자도 수차 발전기하고 같아요.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안전 운전용 제동건선이 설치된다. 제동건선. 뭐 할 때 쓰는 거죠? 제동건선이 난조 방지. 그죠? 제동건선은 난조 방지 때 사용한다. 그래서 통상 동기전동기 쪽에서 또는 동기발전기 쪽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제동건선. 그 다음에 제동건선이 또 뭐 할 때도 쓰인다? 동기전동기 입장에서는 기동 토크를 발생하는 자기동법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자 코일이나 자극이 대단히 크다라고 설정을 했는데, 통상 이제 요게 그 계자 쪽, 그러니까 회전자 쪽에서 여자를 시켜주는 그 부분의 어떤 형태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거 있죠, 요거. 여기서 표현됐을 때 요게 이제 만약에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암페어 론나서 법칙을 적용해서 NS가 됩니다. 이때 이 계자 극이죠, 요게요. 그래서 계자 코일이나 감아놓은 코일이나 자극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타나는 형태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자, 보기 4번. 전동기 축은 동력을 전달하는 관계로 비교적 굵다. 동력을 전달할 필요가 없죠. 큰 동력을. 왜요? 부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축은요, 굵게 할 필요 없이 상대적으로 얇게.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최소화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4번 되겠네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기조상기는 무부하로 회전하는 동기전동기다라는 거. 44번도 됐고, 자, 4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 출력 1000kVA고 전격 전압 6600V, 전격 역률 0.8인 삼상 비돌극 동기발전기가 있습니다. 여자를 전격 상태로 유지할 때 이 발전기 최대 출력은 최대 출력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통상 이제 동기발전기 출력식은 동기 리액턴스 분의 기전력의 단자 전압 사인 델타로 표현하죠. 이게 이제 킬로와트로 통상 표현하는데, 이 델타 값이 즉 사인 델타죠. 이 델타 값이 이제 90도가 되게 되면 이 결과값은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죠. 1이 되면 값이 없어지잖아요.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델타 값이 90도일 때가 결국에 이게 맥스로 표현되는 최대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찾아주면 되죠. 그래서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요, 전격 전압 6600이 여기 들어가면 돼요, 사실. 그 다음에 동기 리액턴스가 쭉 읽는데 맨 마지막에 일상의 동기 리액턴스 주었어요. 근데 뭘 줬습니까? 0.9 PU를 줬죠. 퍼 유니트라고 해서 얘는 1을 이제 완벽한 숫자로 설정을 한 것으로 언제 사용됐던 거냐면,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계산기가 이렇게 상용화, 즉 널리 보급되기 전에 사용됐던 일종의 계산법으로 오차를 줄이기 위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계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계산 방법을 익히기만 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가 전자계산기 사가지고 1 더하기 1은 2를 계산기에 누를 때 거기 숫자 버튼 적힌 거 그냥 누르고, 그죠? 더하기 누르고 그다음 는 누르면 값 튀어나오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걸 막 연구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냥 계산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0.9 PU니까 여기에 0.9를 집어넣는다? 그럼 여기는 6600이다? 그럼 이제 차원이 안 맞잖아요, 계산식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제 나오면 그냥 계산법을 익혀주신다. 그럼 이 계산법을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파셜의 정리라고 하는 형태로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뭐 거기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흐름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뭐 발전기든 변압기든 또는 뭐 교류 상태에서 이제 전원전압과 부하전압 간의 전압 관계를 벡터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죠. 이게 이제 전격전압 VN이 될 거고 여기 전류값 IN이 될 거고 세타만큼 이상차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전류를 보내는 과정에서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나타나게 되죠. 그걸 이제 표현하면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설정이 되게 돼요. 그때 이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는 이 전류 벡터랑 평행하게 설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끝점을 시작점과 끝점을 쭉 이으면 얘가 전원 전압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 부분이 사실상 있나 없나 결과값에 큰 차이가 없더라라는 거죠.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무시해버려요. 무시한다라고 하게 되면 리액탄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시작점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돼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간략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끝점을 쭉 연장을 시켜서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직각으로 설정이 되겠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간략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됐을 때 여기 부분을 이제 보면은 삼각형이 하나, 또 하나, 두 개가 되죠. 그래서 이걸 딱 세워봐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나오고 하나 쭉 당기면 하나 더 나오는 거죠. 그때 기준각이 세타각이 여기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표현됐는데 이게 PU법을 사용하는 이제 뭐 도구다. PU법은 1이 완벽한 숫자가 되긴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가상의 좌표평면상 설정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이쪽이 가로축이잖아요. 가로축은 실수부, 실수부는 코사인 세타로 놓자. 그다음에 세로축은 허수부, 허수부는 사인 세타로 놓자. 그죠? 그럼 여기가 코사인 세타고 여기 사인 세타니까 삼각형은 빗변의 제곱, 그죠? 플러스 높이의 제곱. 거기에 이제 루트 씌우면 빗변이 나오죠. 그게 얼마 나와요? 코사인 사인이니까 1이죠. 1. 근데 이 자리가 지금 원래 그 어떤 발전기의 전압관계 부분의 벡터 보니까 이 자리죠. 누구 자리예요? VN 자리. 즉 VN이 앞으로는 PU법 설정할 땐 1, 이 자리가 1. 여기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제시한 동기 리액턴스 PU 값.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 부분. 그게 지금 현재 그림에서 여기서 여기까지죠. 근데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리액턴스 PU 값을 주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전원 이쪽에서 여기 전압이 이 전압으로 발전기 기전력 자리죠. 이 자리가 이제 기전력 값 2A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정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럼 다시 자, 이제 숫자 넣어서 계산하겠습니다. 자, 역률이 지금 문제에서 0.8 주었어요. 그럼 무효율인 사인 세타는 0.6이 되겠고요. 그 다음 리액턴스 PU 값이 얼마 됩니까? 0.9라고 문제에서 주었죠. 그때 요 빗변에 해당하는 VN 값이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기전력 값이 설정이 돼줘야 됩니다. 기전력 값은 자, 여기 제곱 얘랑 합의 제곱, 그쵸? 그럼 루트 0.8의 제곱 플러스 자, 얘랑 얘 합이니까 0.6 플러스 0.9의 제곱에 그죠? 루트 씌워준다. 그래서 이거 계산기 쫙 누르면 이제 얼마가 될 거냐? 1.7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자리에 1.7이 된 거죠. 그럼 이제 다 됐어요. 자,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 자리가 1.7이 됐고, 그 다음 VN 값은 얼마 잡았어요? 1로 잡았죠. 리액턴스 값은 0.9 주었고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 나온다? 이거 계산하니까 1.8889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U 값 설정했을 때 발전기 최대 출력은 1.8889인데 우리는 지금 뭘로 구해야 된다? 네, 킬로와트 개념을 설정을 해줘야 되죠. 원래 단위로 이제 다시 환원시켜줘야 됩니다. 따라서 발전기 최대 출력을 와트 단위로 표현한다. 그럼 1.8889 곱하기 얼마예요? 전격 출력 1000kW, 저게 기준 용량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18,889 kW.
정답은 2번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45번 문제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좀 풀이가 됐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요. 반복적으로 많이 풀이를 해보신 분들이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만나시면 풀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 만났다 또는 내가 해보긴 했는데 잘 이게 좀 애매하더라. 그럼 그분들은 이 문제 건드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그죠? 150분이라는 시간 동안 100문제를 풀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 잘못 건드리면 거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면 시간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맨 마지막에 풀어주시는 걸 권해드려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46번이에요. 자, 75W 이하의 소출력 단상 직관 정자 전동기의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게 이제 단상 직관 정자 전동기 즉 특수기기 쪽에서 그나마 조금 출제가 많이 되던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소출력이죠. 그래서 통상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 패턴이 이제 소출력 단상 직관 정자 전동기에 속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믹서기, 그죠? 그다음 소형 공구 같은 경우는 집에서 쓰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치과 의료용 이건 뭐겠습니까? 왜 우리 충치 생겼을 때 가면은 하면서 작은 드지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갈잖아요. 그죠? 생각만 해도 좀 그런데 여튼 뭐 출력 크게 필요하지 않죠. 큰 토크가,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공작기계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쓰는 기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와 같은 형태는 출력값이 굉장히 크게 필요하죠. 소출력이 아니라 대출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주 자주 나왔던 출제가 많이 됐던 유형이니까요.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선형 유도전동기 2차 의자법 중 2차 단자에서 나오는 전력을 동력으로 바꿔서 직류전동기에 가하는 방식은 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그냥 답을 체크하시거나 스킵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건 아니에요. 정답은 크레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교환 해설 참고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회생 방식은 회생 제동할 때, 즉 모터 돌아가는 기존의 어떤 관성에 해당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에너지로 자체적으로 발전을 시켜버려 가지고 발전이 되게 되면 전류가 흐르죠. 그 흐르는 전류가 전동기로서 동작하던 상태에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역토크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통상 쓰는 것이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 있잖아요. 그 기본 원리가 회생 제동이에요. 회생 방식. 결국에는 이제 제동할 때 그 힘을 가지고 발전을 시켜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다음 플러깅이라고 하게 되면 통상 이제 역전 제동 또는 역상 제동, 전원의 순서를, 전원의 어떤 접속을 바꿔가지고 설정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레머 방식, 세르비우스 방식 둘 중에 하나가 좀 통상 이제 2차 의자법 쪽에서 표현되는 이쪽에 값이 될 텐데, 간단하게 크레머 방식 설정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레머 방식이다라고 하면 2차 연결된 정류기를 이용해서 2차로 2차 출력을 변환시켜서 직결한 직류기의 전원으로 사용한다 라고 표현됐는데, 답만 좀 체크하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8번. 자, 직류발전기의 특성 곡선에서 각 축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외부 특성 곡선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용접기 쪽에서 통상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좌표평면 설정을 해서 나타냈을 때 우리가 이제 가로축, 세로축 설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가로축에 전류값 설정을 하고 세로축에 전압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용접기에 들어오는 값에 변화가 생긴다. 변화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용접기는 일정한 전류가 나와야 그 일정한 전류의 크기를 가지고 용접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돼요. 용접기에 들어온 입력이 변한다고 출력이 만약에 변해버렸다, 전류가 커지거나 작아져 버렸다,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용접기에서 필요한 전류가 대략 한 요 정도에서 한 요 정도 범주 내에서 유지가 된다면 용접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누구를 전압이 뚝 떨어지거나 전압이 쭉 올라가면서 이 전류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게 돼요. 그때 전류와 전압 관계 곡선이 바로 뭐가 된다? 외부 특성 곡선이 됩니다. 맞는 얘기고요.
자, 부하 특성 곡선과 무부하 특성 곡선은 이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발전기가 이렇게 있고 부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계좌 회로가 설정이 될 것이고, 이때 계좌 전류 또는 여자 전류가 들어와서 자속 만들고 발전기 돌면 기전력 발생하고 전류가 흘러나가는데 여기에 있는 저항에 의해서 전압강화 생기고 그 다음 부하 측의 전압이 VN이 잡히게 됩니다. 맞죠? 그럼 이때 이제 관계곡선 설정하는데 가로측은 계좌 전류고 세로측이 만약에 기전력이었다. 그러면 계좌 전류 증가하면 자속이 증가하고 기전력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로 쭉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포화곡선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타나면 이 단자전압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계좌 전류 증가하면 자속 증가하고 기전력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하면서 전압강화 생긴 만큼이 빠지고 얘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엔 전압강화만큼의 차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통상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므로 이제 요게 분홍색으로 표현된 얘가 무부하 포화곡선, 얘가 부하 포화곡선. 무부하 포화곡선은 계좌 전류와 기전력, 부하 포화곡선은 계좌 전류와 단자전압 사이의 관계곡선이 되겠다. 그래서 무부하 특성 곡선은 계좌 전류와 유도 기전력, 부하 특성 곡선은 계좌 전류와 단자전압. 정답은 3번. 내부 특성 곡선은 없어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이 특성 곡선에 관련된 얘기도 간간히 언급을 하기는 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곡선에 대해서 나오면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데 좀 가볍게 좀 봐주시면서 정리하시는 게 가능하시다면, 만약에 좀 힘들다. 힘들면 빼는 게 맞아요. 이거 말고도 풀이해야 되고 치운 게 많으니까. 그죠? 자, 변압기 전압 변동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변압기 전압 변동률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전압기에 이제 부하를 걸지 않았을 때 또는 변압기에 부하를 걸고 운전하다가 부하를 빼면 그때 이제 걸었을 때랑 뺐을 때 전압의 변화되는 어떤 그 크기를 이제 비율을 표현한 게 전압 변동률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부하 변동에 대해서 2차 단자 전압의 변동이 적을수록 좋다. 전압 변동률이 적을수록 좋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부하시와 무부하시 간의 2차 단자 전압이 서로 다른 정도를 표시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 전압 변동률이다라고 하게 되면 V2N분의 V20 마이너스 V2N 곱하기 100.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측 부하가 있을 때 전압이고 여기 2차 측에 부하가 없었을 때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전부하시와 그죠? 무부하시의 2차 단자 전압이 서로 다른 정도, 즉 비율을 표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인가 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무부하 2차 단자 전압에 반비례한다. 아니죠. 이제 2차 단자 전압이 커지면 당연히 전압 변동률 형태가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변화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3번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전압 변동률은 전등의 광도, 수명, 전동기 출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 네,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부하, 즉 변압기에 달라붙어 있는 부하의 어떤 가해지는 전압에 변화되는 정도를 설정을 하는 거니까 전압 변동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부하의 어떤 동작 상태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고려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부하 변동에 대해 2차 단자 전압의 변동이 작을수록 좋은 거 맞고요. 전부하시와 무부하시 2차 단자 전압이 서로 다른 정도 표시하는 거 맞죠. 전압 변동률은 전등의 광도, 수명, 전동기 출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습니다. 결국엔 전압에 따라서 값이 변화되는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인가 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무부하 2차 단자 전압에 반비례한다. 이거하고 뭐 개념 상관이 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시죠. 50번 문제예요. 삼상 유도 전동기의 고조파 회전 자개가 기본파 회전 방향과 역방향인 것. 기본파 회전 방향과 역방향이다. 우리가 이제 고조파 성분 설정하게 되면 3N차, 3N 플러스 1차, 3N 마이너스 1차로 설정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3N차로 표현되는 게 영상분이고, 영상분은 회전 자개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3N 플러스 1로 표현되는 게 정상분이에요.
정상분은 회전자계와 기본파 회전자계와 동방향으로 표현되고요. 3n-1로 표현되는 게 역상분입니다. 그래서 이 역상분으로 인해서 이 역상분이 기본파 회전자계와 역방향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역토크를 발생하여 전동기 회전력을 어떻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 얘가 문제가 된다. 그걸 여러분들 꼭 개념 잡아주시고, 그래서 영상분은 3, 6, 9 이렇게 가고요. 정상분은 4, 7, 10 이렇게 갑니다. 역상분은 2, 5, 8, 11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역상분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역토크 발생하는 형태의 역방향이다. 2, 5, 8, 11 중에 그럼 정답은요? 네, 2번 되는 것이죠. 그래서 50번 문제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영상분은 전동기에 나타나지 않는 성분이 사실 선로 쪽에서 통상 표현이 되거든요.